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32회차 결과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2회 연속 2월이 됐고 16억이라는 2월 금액이 쌓이게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축구 토토 승무패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2월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적중 못했다고 자책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대한 개인이 분석하실 수 있을 만큼 분석하시고 제 최종 픽도 들어보시면서 참고를 해서 도전하고 경기를 보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에 중점을 두고 축구 토토 승무패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축구 토토 승무패 32회차에서 이 경기만큼은 이변이 나오면 이쪽 리그 경기는 하지 쳐다도 보지 말아야겠다 다짐을 했던 경기가 있는데 바로 부천 대 천안. 이 새끼들이 이거 K리그 2 경기였습니다. 와, 경기를 보는데 진짜 슈팅들이 거의 뭐 누리호가 몇 차까지 발사가 되는 건지 축구공이 우주로 솟구치더라고요. 부천이 넣은 골도 허접스럽게 골키퍼가 잡지 못한 볼을 하모스 선수가 밀어넣으면서 선제골이 나왔고, 천안시티는 뒤져도 골 못 넣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후반 85분에 윤용호 선수가 프리킥으로 득점을 했는데 이게 과연 골키퍼가 못 막을 공인가 조금 의심스럽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수비벽 사이로 볼이 나와라 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볼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들어가면서 1대1 무승부 결과가 나오면서 투표율 9%의 결과가 나오는 대이변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뭐 축구공은 둥그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뭐 생각을 하지만 부천이 천안시티 원정을 가서 0대3으로 이겨놓고 홈에서 이번 시즌 16경기에서 승점 1점을 기록 중인 천안시티한테 1대1 무승부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맞출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종픽 영상에서 딱 하나 걸리는 게 천안시티가 이번 시즌 7연패를 하고 무승부로 연패를 끊었었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로 부러질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꼴찌에서 2등인 안산을 상대로 천안시티가 홈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연패를 끊었었다라는 점에서 이 부천과의 상황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와, 진짜 이게 무승부가 떠버릴 줄은 진짜 생각지도 못했네요. 결론적으로 제가 느낀 건 K리그2에서는 믿을 팀이 없다. 프로토든 뭐든 2부 리그 K리그2 경기는 거들떠보지도 말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짜 뭐 일본 경기부터 쭉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황당했던 결과라서 초반부터 말씀을 드려버렸네요. 일단 32회차 경기 결과들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가장 중요한 아마 1등 당첨 금액 30억 이상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축구토토 승무패 33회차의 경우에는 금요일 밤 9시 50분까지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국내 배당이 금요일 오후 2시에 나오기 때문에 최종픽 영상은 올리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배당 정보를 최종적으로 취합을 해서 금요일 오후 5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멤버십 가족 등급 전용으로 제가 구매한 최종픽 이미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리그 경기라면 배당을 확인을 안 하더라도 기본 경기력을 생각을 해서 픽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국가대표 경기들이나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기들은 배당 정보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족 등급 가입하시는데 한 달에 4,990원, 뭐 하루로 계산하면 대략 160원 꼴이 되겠네요.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이것저것 뭐 생각할 필요 없이 편하게 축구토토 승무패 배팅맨과 함께 즐기실 수 있으니까 가입하시고 편하게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최종픽 이미지 업로드 드리기 전에 수요일 밤, 내일 모레죠. 밤 9시 30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오랜만에 배팅맨에게 천원픽을 만들어줘 33회차 대상 경기들로 라이브 한번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 뭐 이것저것 사는 얘기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본론으로 돌아와서 축구토토 승무패 32회차 결과 쭉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아직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세레소 오사카 대 비셀고베였죠.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이번 시즌 비셀고베가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셀고베 쪽으로 투표율이 많이 몰리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맞대결 전적을 볼 때 상성적인 측면으로 세레소 오사카가 너무나도 우세하다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비셀고베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6경기째 패배가 없지만 이 경기에서 처음으로 패배할 수도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레소 오사카가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이변 예측에 성공을 했습니다. 세레소 오사카의 요르디 크록스 선수가 후나키 카케루 선수의 크로스를 헤딩슛으로 꽂아 넣으면서 선제골을 기록을 했고 바로 1분 뒤에 출전이 불투명했던 비셀고베의 야마구치 선수가 페널티 박스 내에서 기가 막힌 터닝 볼 트래핑을 보여주면서 동점골을 성공을 시켰었죠. 그 후에 비셀고베의 사사키 다이주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골을 기록을 하고 막 팬들 쪽으로 뛰어가서 막 골 세레머니를 오지게 받고 있었는데 업사이드 판정이 나오면서 골 취소가 됐고 그렇게 동점으로 끝나는가 싶더니 후반 로즈 타임 경기 종료 1분 전에 비셀고베 골키퍼가 토사장한테 지령이라도 받았는지 갑자기 골대를 비우고 튀어나오면서 멋지게 가슴 트래핑을 하고 킥을 한다는 게 병신마냥 헛발질을 하면서 세레소 오사카의 키타노 소타 선수가 빈 골대에 골을 성공을 시켰죠. 그래서 가장 낮은 투표율이었던 세레소 오사카의 2대1 승리가 나와버렸습니다. 확실히 맞대결 상성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걸 느꼈던 경기였어요. 자, 2번 경기 사간도스 대 삿포로. 자, 이 경기는 삿포로가 옛날에 가와사키 느낌처럼 약간 닭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삿포로가 경기를 주도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간도스의 경우는 득점력이 시원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간도스의 승리까지는 생각할 수 없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삿포로의 경우 무차별 공격 뒤에 개차반 수비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사간도스가 전방 압박을 통해서 삿포로의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간도스의 무앞에 투픽으로 선택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삿포로의 첫 골을 기록했던 나카무라 토야 선수가 수비 중에 크로스 올라온 볼을 막는다고 슬라이딩을 했다가 자책골을 기록을 하면서 삿포로의 수비 쪽에 실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대로 경기에 나와주면서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던 경기였습니다. 자, 3번 경기 대전 시티 대 광주. 자, 일단 이 경기는 광주가 승리할 것 같은 생각은 들지가 않는다라고 못을 받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죠. 광주의 공격 작업에서 엄지성 선수가 없다라는 점은 측면 돌파에서 굉장히 큰 손실이다라는 점 언급을 드렸었고 지난 맞대결 당시에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 대전의 선발 라인업은 최근 잘 나가고 있는 대전의 선발 라인업과는 다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광주가 대전 원정을 와서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깨고 4연승을 기록한다라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전의 승무에서 고민을 하다가 무승부를 뺐던 이유가 양팀의 맞대결 전적상 무승부가 굉장히 안 나오는 상성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최근 맞대결에서 2회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볼 때 양팀의 무승부가 잘 안 나오는 전적을 가지고 있는데 3회 연속 무승부까지 나온다라는 건 확률적으로 낮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전의 단통 승으로만 선택을 했었죠. 하지만 결과는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틀려버렸고 광주는 지금까지 득점이 없었던 정호연 선수가 시원한 중거리 슛을 성공을 시키면서 선제골을 기록을 했고 대전은 김인균 선수가 경기 종료 직전 동점골을 터뜨렸는데 저는 좀 경기를 보면서 대전의 마사 선수의 교체 투입이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레안드로 선수와 주세종 선수가 조금 컨디션의 기복이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4번 경기 니가타 대 교토상가. 자,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니가타 승의 투표율이 몰리고 있는데 니가타가 홈이라고 해서 이렇게 니가타 승의 투표율이 몰릴 만큼의 경기력 차이가 심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한 니가타의 주축 수비 자원인 마이클 제임스 선수와 호리고메 유토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교토상가의 경우는 주축 자원의 이탈이 없기 때문에 결정자적인 측면에서도 교토상가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교토상가의 에이스인 이토 류타로 선수가 신테트라이던으로 이적이 확정됐기 때문에 굳이 이 경기에서 부상을 무릅쓰고 뛰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교토상가의 승도 힘들 거다 생각이 들어서 니가타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었는데 파트리치 선수가 후반 교체 투입돼서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1대1 동점 상황에 균형을 깨트리면서 1대3으로 교토상가가 승리하는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에이스인 이토 류타로 선수는 역시나 경기에 나오지 않았죠.
자, 5번 경기 나고야 대 후쿠오카. 자, 이 경기는 최종픽 영상에서 그닥 많은 말을 하지 않았던 경기로 나고야가 이번 시즌 홈에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을 만큼 확실한 홈빨이 있는 팀이고 후쿠오카의 경우는 홈과 원정의 경기력 차이가 너무나도 심각하다. 원정에서 단 1승도 없는 상황이고 맞대결 전적에서도 나고야 홈에서는 최근에 승리를 한 적이 없다. 다만 나고야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이고 후쿠오카는 원정에서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양팀 모두 연승 연패가 부러지는 패턴, 즉 무승부로 부러지는 이변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너무나도 나고야의 승리가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나고야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고 나고야가 2대1로 승리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후쿠오카는 확실히 나고야 원정에서 유효 슈팅을 단 한 개밖에 기록하지 못했고 득점한 한 골도 페널티킥으로 골을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6번 경기 부천FC 대 천안시티. 자, 이 경기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2는 승무패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예요. 자, 7번 경기 충북 청주 대 전남 드래곤즈. 자, 이 경기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부천 대 천안 경기에서 부천의 단통승, 즉 이변을 생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토 사장이 절대로 이변이 안 나올 경기를 두 경기를 승무패에 집어넣지는 않았을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K리그2 두 경기 중에 무조건 한 경기는 이변이 뜬다라고 생각해 볼 때 충북 청주가 무승부 정도로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름대로 토 사장의 노림수를 생각해서 이변을 선택했던 건데 이건 뭐 두 경기 죄다 이변이 터져버리니까 황당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전남이 주전 수비 자원인 고태원과 여승원 선수 그리고 중원 자원의 이우건 선수가 못 나오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불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홈팀 충북 청주가 이변을 낼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만 지난 맞대결에서 전남의 3대 0으로 청주가 개털렸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승리까지는 힘들다. 그래서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청주의 조르지 선수가 첫 번째 골을 넣을 때부터 야, 부천도 조졌는데 얘는 또 왜 이래 소리가 절로 입에서 튀어나오더라고요. 청주의 김도현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때린 볼이 골키퍼가 선방을 하고 튀어나온 볼을 조르지 선수가 가볍게 밀어넣었고 후반전에 청주의 피터 선수 야, 오른발이 주발인데 그냥 왼발로 한번 때려본 중거리 슛이 수비발 맞고 굴절 뽀록골이 터지면서 이거 청주 오늘 되는 날이구나 싶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날 컨디션이 발딱선 조르지가 멀티골을 터뜨렸고 전남은 유에이 선수가 후반 막판에 골을 터뜨리긴 했지만 3대1 결과를 뒤집진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8번 경기 강원 대 전북. 지난 4월 맞대결에서 전북이 강원을 상대로 0대1로 패배를 기록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전북 분위기가 쉣떡뻑이었다. 김상식 나가라고 경기장에서는 응원도 안 하지. 김상식 감독님이 내보냈던 선발 라인업도 지금 잘 나가기 시작한 전북의 선발 라인업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과적으로 강원의 단통패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역시나 강원은 전북에 많은 슈팅을 내주면서 단 2번의 유효 슈팅밖에 기록하지 못했는데 선제골은 오히려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원에서 나왔던 경기였죠. 김영빈 선수의 골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전북의 정태욱 선수의 자책골로 처리가 됐고 전북은 부상에서 돌아온 조규성 선수가 확실히 최근 폼이 올라와 있다라는 걸 경기에서 보여줬습니다. 멀티골을 기록을 했고 특히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는 월드컵 때 헤딩골이 생각날 정도로 조규성 선수가 확실히 크로스가 올라올 때 뛰어 들어가면서 공간을 찾아 들어가면서 하는 헤딩을 너무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강원의 이광현 골키퍼의 선방도 많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조규성 선수의 멀티골이 나오면서 1대2로 전북이 역전승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자, 9번 경기 가시마 대 쇼난. 자, 이 경기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제가 항상 J리그가 승무패에 들어오면 저를 괴롭혔던 게 쇼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너무나도 뜬금포 경기를 많이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시마의 승리를 생각하지만 가시마 승투표율이 너무나도 많이 몰렸기 때문에 최근 리그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 가시마라는 점에서 쇼난을 상대로 4연속 무승부까지는 안 나올 거다. 또한 맞대결 전적 또한 무승부가 단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승패 투픽으로 갈라서 선택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시마가 1대 0으로 승리를 했는데 가시마는 프리킥으로 히고치 유타 선수가 골을 기록을 했는데 이날 웃겼던 건 경기 막판에 가시마의 스즈키 유마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첫 번째 슈팅이 골키퍼 선방에 막혔는데 심판이 다시 차라는 판정을 내렸고 다시 또 스즈키 유마 선수가 킥을 했는데 또 골키퍼 선방에 막히는 재미있는 상황이 나왔었던 경기였습니다. 쇼난도 한번 프리킥 찬스가 있었는데 가시마와 차이는 가시마는 프리킥을 골로 성공을 시켰고 쇼난은 프리킥이 골대에 맞으면서 아쉬운 결과가 나와버렸죠.
10번 경기 간바 오사카 대 FC 도쿄. 자, 이 경기 4월에 리그컵 경기에서 간바 오사카가 FC 도쿄를 상대로 3대 0 대승을 기록을 했었고, FC 도쿄 홈으로 가서는 간바 오사카가 1대 0으로 패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간바 오사카의 야마모토 선수의 퇴장 이후에 FC 도쿄의 득점이 나왔었다라는 점 언급을 드리면서, 맞대결 시 슈팅 숫자 면에서도 간바 오사카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간바 오사카가 FC 도쿄에 패배한다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는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경기를 보더라도 FC 도쿄의 수비가 수비 라인을 맞추면서 뭐 옵사이드 트랩을 쓰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뭐 라인을 올리면서 상대팀에게 뒷공간을 내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간바 오사카의 승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습니다. 간바 오사카의 세 번째 골 장면, 한다리쿠 선수의 골 장면이 딱 FC 도쿄의 수비가 수비 라인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수비 라인을 형성한다라고 언급드렸던 장면이 그대로 경기에 나왔었던 장면이었고, 이날 첫 번째 골과 두 번째 골은 간바 오사카의 공격수 이삼 제발리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3대 1로 간바 오사카가 승리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11번 경기 FC 서울 대 포항 스틸러스. 자, 이 경기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이 경기 딱 보자마자 무승부 나오겠네라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양팀 맞대결 전적이 20경기 동안 2연속 무승부를 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 근데 최근에 1대1 무승부 기록을 했었다라는 점 때문에 누가 봐도 무승부가 유력해 보이는 경기지만, 맞대결 전적을 참고해서 무승부는 없다, 승패로 갈라서 선택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FC 서울이 이번 시즌 홈에서 정배당을 받으면 패배를 한 적이 없었고, 포항은 원정에서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점을 생각해 본다면 FC 서울의 승리가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양팀의 전술상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 서울은 측면을 활용한 돌파로 슈팅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지만, 포항의 경우는 역습 상황에서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 그리고 이런 게 안 먹힐 때는 대갈박 공격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경기 당일 양팀의 에이스 자원들의 컨디션에 따라 경기 결과가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는데, FC 서울의 황의조 선수의 중거리슛 선제골로 1대 0 상황이 계속 경기 내내 이어졌고, 이대로 FC 서울의 승으로 끝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95분에 코너킥 상황에서 하창래 선수의 대갈박 헤딩골이 터지면서 극장 동점골이 터졌죠. 하창래 선수가 동점골을 넣고 막 포효를 하고 있는데, 저는 승패를 선택했는데 무승부가 떴다는 현실에 방구석에서 똑같이 하창래 선수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주 짜증이 많이 났던 경기였어요. 12번 경기 요코FC 대 우라와. 자, 이 경기 요코FC가 실점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J리그 18개 팀들 중에 실점 1위로 리그 꼴찌를 달리고 있고, 우라와는 원정에서 6경기 동안 무패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이변이 나올 거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코FC의 단통패 선택을 했는데, 정말 우라와 골 더럽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0대 0 무승부 결과가 나오는 이변이 나왔고, 우라와가 슈팅만 했다면 골키퍼 정면으로 가고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그냥 이날은 우라와가 안 되는 날이었어요. 다시 뭐 선택하라고 해도 요코FC 단통패 선택을 할 것 같은 경기라서 경기 결과에 대해서 딱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경기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자, 13번 경기 가와사키 대 산프이로. 가와사키가 예전에 우리가 알던 가와사키처럼 닭공의 대명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옛날처럼 골이 많이 안 터진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산프이로의 경우는 비셀고베, 우라와 나고야를 상대로 원정 3연패를 기록 중인데,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만 졌기 때문에 원정에서 약하다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리그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생각해 볼 때 가와사키보다는 산프이로가 우세해 보이긴 하지만, 가와사키가 슬슬 좀 폼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면에서 홈에서 산프이로를 상대로 패배할 것 같지는 않다 말씀을 드리면서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가와사키의 와키자카 선수가 골을 기록하면서 1대 0 가와사키가 신승을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산프이로도 득점 찬스가 많이 있었는데 선방에 막히면서 무승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경기였음에도 좀 결과적으로는 틀렸지만 무승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였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14번 경기 수원 삼성 대 인천 유나이티드. 지난 맞대결에서 수원 삼성이 인천을 상대로 승리를 했었는데, 그날도 인천이 경기를 주도했고 많은 찬스가 있었지만 득점에만 성공을 하지 못했고, 수원 삼성은 필드골이 아닌 이기재 선수의 프리킥 한 방으로 득점을 했었던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한 수원 삼성은 이렇게까지 나락을 갈 수가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력이 좋지 않다 언급을 드리면서, 인천이 최소한 무승부 이상은 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수원 삼성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구매 금액이 5만 원이 오버가 되기 때문에 축구 토토 승무패 14번 경기에서 현재 3회 연속으로 정배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점, 22년 1회차부터 지금까지 3회 연속으로 정배 결과가 안 나온 적이 없었는데 또 4회 연속으로 정배 결과가 안 뜰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원 삼성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었는데, 역시나 경기는 인천이 확실히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위협적인 슈팅을 많이 보여줬지만 득점에는 실패하면서 0대0 무승부가 나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에서 느낀 건 수원 삼성은 역시 강등이 진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느꼈고, 이거는 뭐 트래블을 달성한 맨시티의 펩 감독님이 오셔도 안 된다, 선수 보강 없이는 수원 삼성은 무조건 강등각이다라는 걸 느꼈던 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2회 2월이 확정된 축구토토 승무패 32회차 결과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축구라는 게 참 이렇게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 골때리는 TV 배팅맨과 함께 같이 웃고 같이 즐기면서 분석하는 재미를 알아가면서 축구토토 승무패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요일 밤 9시 30분에 라이브로 골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